한국관광부의 국가별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갖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는 2021년도 기준으로 베트남이 95.0%로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배경으로는 같은 동아시아권 정체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적 유사성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외에도 필리핀, 태국, 인도 같은 나라들도 90% 이상의 압도적 긍정평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OECD 기준 국가 랭킹 탑 11을 살펴봅니다. 11위부터 살펴봅니다. 11위, 일본 35.0%. 2021년도 기준 일본은 35%의 비율로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가까운 나라끼리 서로 친한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관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양국 지도층계에서는 아예 유로존과 같은 단깬 조약에 준하는 한일 간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 이웃나라의 거대한 경쟁 국가인 중국이라는 나라가 비대하게 커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유로존의 연합, 유럽연합의 연대 이유와도 흡사한데 소련이라는 거대한 세력 때문에 수백여 년 끔찍하게 치고받고 싸우던 유로존이 통합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최근 들어 양측 지도층계에서 한국, 일본 간 우호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과연 국민적 역사 앙금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다행인 부분은 일본 내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한국어를 사용한다거나 한글을 사용한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10위, 스페인 71.0%. 10위부터는 절반 이상이 긍정평가를 했다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구석에 있는 나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나 스페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20여 개국으로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의 남미권 나라에서 스페인어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스페인은 세계의 중심 국가 중 하나이죠. 스페인 인구는 4,800만 급으로 남한보다 약간 적은 사이즈의 어느 정도 큰 인구 규모를 갖는 나라입니다. 스페인은 전통적인 제국주의 국가로서 한국보다 부유한 1인당 소득을 보유한 나라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한국에게 따라잡힌 후로 10년 동안은 스페인에 따라잡힌 적이 없어 스페인은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낮았었으나 최근 여행 경기 회복세로 스페인 내 유입되는 외화 유입 액수가 많아지고 한국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1인당 GDP가 크게 높아져 한국을 따돌리고 한국보다 1인당 부유한 나라로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 내에서는 자축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9위, 이탈리아 71.2%. 이탈리아에서도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현대차, 기아, 삼성, LG 등의 현지 제품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기술력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형성됐고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전통, 역사, 예술 중심 국가이고 한국은 미래, 기술, 디지털 혁신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20년 들어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유럽 진앙지 중 하나였는데 당시 한국의 신속한 방역과 디지털 역량이 유럽 언론에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진단키트, 마스크 생산, 방역 시스템, QR 체크인, 백신 예약 시스템 등이 이탈리아 언론에 성공적 모델로 소개되면서 선진국 이미지가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문화, 관광, 역사가 깊은 나라이면서 심지어 전통적인 제조업, 기계공업 등의 기술 강국으로도 평가됩니다. 코로나 사태 후로 한국과 이탈리아 1인당 GDP는 엇비슷했지만 관광 경기 회복세로 인해 이탈리아 내 외화 유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4만 불을 돌파하면서 한국을 완전 따돌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조상들이 쌓아온 문화유산과 전 세계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 덕택에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몇 안 되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8위, 스웨덴 72.8%.
스웨덴에서는 지정학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뭔가 동병상련의 이미지일까요? 스웨덴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중립국 성격의 나라로서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대, 러시아의 최전방 이미지를 갖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앞에 핀란드라는 거대한 완충지대가 있어도 핀란드가 뚫리면 바로 스웨덴이기 때문이었죠. 스웨덴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감시국으로 파병한 역사 있고 이후에도 한반도 비핵화 중재국으로 활동하며 한국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며 외교적으로 한국을 평화추구 국가로 인식이 생겨 호감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삼성, LG, 현대차 등의 대기업들의 활약, 기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긍정평가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스웨덴은 중립국이지만 네이토와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냉전 이후 비약적인 산업화와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7위, 독일 73.8%. 사실 독일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독일은 세계에서도 여론이 가장 냉정하고 비판적인 국가 중 하나로 꼽히는 나라로 정확한 평가로도 명성이 높죠. 그런데 상당히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이유가 나타납니다. 분단국가라는 동병상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과거 동독과 서독이 나눠진 분단국이었다가 통일된 역사가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유학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로서 아주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기술공학의 나라인 만큼 한국 삼성, SK의 반도체 산업, 현대차 수소차, LG 배터리, 기계 산업의 긍정평가가 많다고 하네요. 6위, 영국 75.6%. 영국에선 한국의 민주주의 부분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다고 하는데요. 영국 언론은 종종 한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진 차세대 선진국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과거 홍콩 사태, 중국 천안문 사태, 신장 위구르 박해 사건 등 동아시아에서 굵직한 민주주의 박해 사태가 나타나자 한국을 민주주의의 오아시스처럼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삼성, LG, 현대 등의 브랜드들이 비교적 고급 제품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하며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 대중문화 선호 현상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최근 K-POP 데몬 헌터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 속의 음악이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하면서 지난 강남 스타일 이후 영국 내에서 한국 관련 팝 음악이 다시 1위를 차지하면서 영국 내 한국 문화의 위상을 느끼게 합니다. 특이한 부분은 전 세계에서 거의 90% 이상의 나라들의 경우 영국과 직간접적으로 전쟁을 치른 나라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네요. 5위, 미국 76.4%. 한국은 미국 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비유럽권 국가 중 하나로 올라섰습니다. 2021년 기준 미국인의 76.4%가 한국에 긍정적 평가를 한다는 건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 배경 중엔 미국 내 보수층들 사이에선 피 흘린 혈맹 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미 정서가 크지 않은 부분, 정부 차원에서 지정학적 거론을 할 때마다 항상 사우스 코리아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분,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들은 범죄율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미국 사회에 잘 통합되는 모범적 이민자 집단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루프 코리안 밈은 대표적 사례인데 과거 LA 폭동 사태 때 많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커뮤니티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보수층들 사이에서 존중한다는 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미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루프 코리안을 시민의 책임감, 용기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편에선 한인들을 인종 간 갈등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인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4위, 호주 77%. 호주 역시 안보적 이유에서 긍정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군사동맹 관계이며 1950년 미국과 같이 참전한 주요 참전국이며 최근 급부상하는 대중국 연합 견제 전략에서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호주에선 한국을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계 이민자 유학생에 대한 긍정적 경험,
민주주의와 질서 있는 국가 이미지. 호주에게 한국은 함께 싸운 신뢰 가능한 동맹국이자 문화, 기술, 경제적으로 모범적인 아시아 선진국으로 인식된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호주산 광물, 농산물 수입을 많이 하고 또 호주에서 필요한 소비재를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평가됩니다. 특히 호주에게 매우 위협적 세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한국 같은 동맹 우방국이 매우 긍정적 이미지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위, 프랑스 77.8%.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77.8%로 세계 3위라는 수치는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기생충 등 한국 음식, 뷰티 제품 등은 프랑스 젊은 층과 문화계에서 강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국 문화가 강하게 수용되는 배경에는 단순한 한류 K 콘텐츠 인기 이상으로 근현대 프랑스 사회의 문화적 구조 변화가 깊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0년대, 70년대 프랑스 내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문화개혁 운동 이후 프랑스 내에서는 해체주의적 경향과 문화 상대주의가 확산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과 같은 이국적인 문화 수용에 매우 유리한 철학적, 사회적 토양을 만들어줬습니다. 1960년대 후반, 1970년대부터는 베트남전 반대운동 확산뿐 아니라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탈서구 중심성을 추구했었는데 프랑스는 영국, 미국과 달리 자국 문화 중심주의가 약해졌고 비서구적 미학, 철학, 감성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동양 문화, 특히 한국 같은 비주류 문화가 스며들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이 만들어졌고 프랑스 비평가들과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감각적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하는데 한국 문화는 비서구적이면서도 고유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 미국도 유럽도 아닌 독창적인 제3의 문화로 프랑스 내 문화 저항적 소비층에게 각광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대중문화를 전체적으로 따라가는 흐름보다는 다양성을 다양하게 추구하는 문화, 이색적인 문화를 즐기는 것을 고급스럽고 앞서 나간다고 여기는 문화 토양이 있어 프랑스 내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2위, 멕시코 86.0%. 멕시코가 선진국이라고 하면 의아하지만 엄연한 OECD 회원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는 빈곤도 있고 치안도 불안한데 왜 OECD 회원국이지? 선진국 맞아? 라고 의문을 품는데 멕시코는 1994년 나프타 북미 자유협정 출범 직후 OECD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당시 멕시코 정부가 미국, 캐나다와의 경제 통합을 추구하며 국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인구 규모가 우선 약 1억이 넘고 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멕시코, 러시아 정도입니다. 북미권 국가, 미국, 캐나다와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동일화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 개혁을 꾸준하게 진행해오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튼 멕시코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데 그 배경에는 미디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 TV, 인터넷을 통한 대중 콘텐츠 소비 시간이 매우 긴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한국 콘텐츠가 널리 퍼지고 공감받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TV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중심으로 소비, 지상파, 케이블보다 스트리밍 이용 비중이 매우 높은데 특히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들이 정서, 가족, 사랑의 묘사가 공감 코드로 작용하여 멕시코 감성을 딱 건드렸던 것입니다. BTS, 블랙핑크, 엑소,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같은 K-팝 아이돌들은 멕시코에서 세계 최대급 규모의 팬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 게임,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드라마들이라던가 기생충, 부산행 등의 인기가 높게 생겼다는데요. 멕시코에서 한국 콘텐츠가 크게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 중심 콘텐츠의 감수성과 스토리 구조가 멕시코 여성층, 특히 30대 여성들의 정서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는 여성 캐릭터의 감정선이 섬세하고 심리 묘사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데 멕시코 여성층은 전통적 가부장 구조, 급속한 현대화 사이에서 혼란과 피로감을 겪고 있는데 한국 콘텐츠 속 주인공들이 이런 멕시코 여성층들의 공감대를 갖게 한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
여성 살해어가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여성 인권 이슈가 큽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방영되는 한국 콘텐츠에서는 여성이 존중받는 관계, 배려하는 남성상, 연애의 순수함이 강조되는데 이는 멕시코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감정적 환경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창구가 된다고 합니다. 1위, 튀르키예 92.2%. 2021년 기준 터르키의 국민의 92.2%가 한국에 긍정 인식을 갖고 있다는 통계는 세계 1위. 그야말로 이례적이고도 특별한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긍정평가했다는 겁니다. 1950년 한국전쟁 참전국 중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것은 터키 국민 전 국민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일라라는 영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더 크게 감동을 주고 있죠. 터키는 소련과의 갈등이 있는 과거부터 제1세계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서방국이 맞긴 맞아? 하지만 엄연한 서방 동맹권 국가입니다. 반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최근 시리아 사태 개입, 인권, 언론 탄압 등의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경제력이 워낙 탄탄한 나라이며 자급자족이 될 만큼 풍족하고 역사적 자원이 풍족한 나라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알고 있을까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 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단 정확히 아는 건 일부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는 정서적 기억이 있는데 사실 터키인들에게 형제의 나라는 많지만 주로 거론되는 나라는 아제르바이잔인데 한국도 그중 하나라고 하네요. 특히 K-팝, K-드라마의 경우엔 터키 세대, 특히 여성층들 사이에서 매우 잘 알려진 콘텐츠들인데 K-팝 팬덤이 터키 내에서는 상당히 거대한 규모로 알려져 있죠. 터키나 Z세대 여성층뿐 아니라 도시 내 중산층들 사이에선 삼성, 현대차, LG, K-뷰티 브랜드들은 믿을 수 있는 고급 아시아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한국이란 나라와 기업들은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탑 11 OECD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수가 대중문화의 영향, 즉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는데 선한 영향력, 긍정적 힘을 많이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호감 가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달아줘 보시겠어요?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그럼 안녕!